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선생님. 말해보거라. 2차 방정식의 해를 찾기 위해서 앞서 선생님께서 예상하고 확인하기로 문제 풀진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임의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이라고 하는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선생님. 뭐냐? 그러면 이것의 해를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x 대신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 보지 않고 난 다음에 만약에 1차 방정식 풀듯이 x가 들어가 있는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항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더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x가 하나만 남아야 되는데 x 2차항도 남고 x 1차항도 남아요. 그러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바로 이런 문제들, 즉 x 등호를 만족하는 x값인 방정식의 해를 찾기 위해서 나는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면 바로 앞서 지금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찾아간답니다. 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찾아가냐면 우리가 어떤 2차식을 1차식, 두 1차식의 곱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다 칩시다. 블라블라블라블라는 0이라고 나와 있는 이 2차식을 다음과 같이 a 곱하기 b는 0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었다고 한다. 인수분해라는 게 뭔데? 2차 이상의 식을 1차식의 곱의 형태로 만들어 놓는 것. 어떤 다항식들의 또 다른 곱의 형태로 만들어 놓는 것. 그게 인수분해지 않습니까? 2차식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a 곱하기 b는 0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되고 2차 방정식을 이렇게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그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무엇이냐면 어떤 두 개의 식을 곱했더니 0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그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어떤 두 식을 곱했는데 그 두 식의 곱이 0이 나올 수 있는 데가 어떤 때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거는 a가 0이 되거나 또는 b가 0이 되는 순간에 a 곱하기 b는 0이 됩니다. 이 또는이란 말 속에는 a가 0 되고 b가 0 되는 경우와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경우, a가 0이 아니고 b가 0인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거죠. a가 0 또는 b가 0이라면 이 a 곱하기 b는 0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가 찾아지나요 선생님? 이라고 거꾸로 물어볼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 할 거예요. 인수분해 한다고. 잘하지? 곱해서 마이너스 8 나오고 더해서 마이너스 2 되는 수로 우리는 찾아서 얘를 인수분해 하죠. x 2차의 개수가 1인 경우에. 다 까먹었어? 인수분해편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바로 전 시간에 썼던 것들이야. 그러면 얘는 곱해서 마이너스 8 되는 거 4, 2, 8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 붙여야 마이너스 8 되겠지. 더했을 때 마이너스 2 돼야 되겠지. 여기다 마이너스 딱 붙이지.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되는 것까지 x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 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할 줄 알아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 되면 앞서 얘기했던 대로 두 개의 1차식의 곱이 0이란 얘기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와 똑같다? x 플러스 2가 0이 나온다는 얘기랑 또는 x 마이너스 4가 0이 나온다는 얘기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x는 얼마가 되고 x는 마이너스 2요. 이걸 통해서 뭐라고? x는 4요. 그래서 이 등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x값이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2가 되거나 또는 뭐가 된다? x는 4가 된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왜 하필 인수분해를 합니까? 인수분해 가뜩이나 저는 어려워 죽겠는데 인수분해를 통해서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다니까? 일일이 하나씩 x 대신에 어떤 수를 막 집어넣으면서 언제 찾을지도 모르는 2분의 1도 넣어보고 3분의 1도 넣어보고 4분의 1도 넣어봤더니 안 되고 5분의 3도 넣어봤더니 안 되고 안 되는구나. 계속해서 안 되는구나. 누가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게 2차 방정식 푸는 거야? 아니지. 등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x값 찾아야 되겠죠. 그걸 찾기 위해서 좌변에 정된 2차식을 인수분해하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질 것이고 수학의 곱셈의 그 뜻에 따라서 그 곱이 0이 나온다는 얘기는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되는 경우고 그 얘기는 네가 0이 되거나 네가 0이 되는 경우 그래서 x 플러스 2가 0이 되는 경우 x는 얼마? 마이너스 2면 되고 x 마이너스 4가 0이 되는 경우는 x는 4면 되고 그래서 인수분해 시켜놓고 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의 부호를 바꿔서 딱 근으로 정하면 2차 방정식의 해가 되겠구나 그 얘기예요.
인수분해를 통해서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요? 이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게 여러분들 교재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 때 이렇게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푸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돼 있어요. 됐죠? 지금 우리가 인수분해를 통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찾고 봤더니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오는 걸 보았어요. 뭐라고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인수분해를 시켜놓고 나니까 자, 이렇게 인수분해했다고 합시다. x-알파 곱하기 x-베타는 0. 알파 베타 넣으니까 막 어려워졌어? 자, 지금 이렇게 만약에 인수분해 되었다고 한다면 이때 근이 뭐가 된다? 근은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 이렇게 찾았을 거예요. 맞죠? 2차식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더라라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무엇이 궁금해졌냐면 그럼 인수분해를 통해서 이렇게 찾는다고 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요 2차식을 인수분해 했더니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x-1의 전체 제곱은 0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이 뭐니? 라고 물었더니 x는 1 이건 x-를 두 번 곱하는 거니까 또는 x는 1 뭐 하는 거지 지금? 1을 왜 두 번씩이나 쓰고 앉았어? 2차 방정식이니까요. 그러면 굳이 썼던 걸 또 써야 되나? 아니면 한 번만 쓸까? 한 번 썼더니 요 x는 1이라고 하는 요 근이 x-1은 0이라고 찾은 1차 방정식의 근도 x는 1이죠. x-1의 제곱도 x는 1 나오죠. 두 번 똑같은 걸 쓰느니 한 번 쓰려고 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1차 방정식은 근이 하나가 나오고 2차 방정식은 근이 두 개인데 그러면 2차 방정식 근이 두 개라고 하는 것을 얘는 x-1이 똑같은 게 두 번 곱해줘서 만든 거니까 이것은 2차 방정식의 근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야 되겠고 그게 2차 방정식이면서 한 개로 보이지만 사실 중복되어 있어서 두 개인데 한 개로 보일 뿐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학자들 간에 막 옥신각신했던 거예요. 야 이거 한 개잖아. 눈에 눈 몇 개인데 이거 한 개로밖에 안 보이잖아. 그럼 근 한 개로 쓰자 이거. 2차 방정식으로부터 나온 근인데 이걸 어떻게 그냥 x-1은 0과 같은 식의 근으로 갖는다고 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옥신각신 싸우다가 그러면 이렇게 쓰되 2차 방정식으로부터 나와 있는 중복된 근의 의미라는 것으로서 여기에다가 얘를 중근이다라고 하는 것을 작성하자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중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복된 근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2차 방정식에서 중복된 근을 이야기하는 것이로구나 라는 걸 아는데 이거를 거꾸로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느 날 갑자기 x는 p라고 하는 중근을 가지면서 뭐라고요? x는 p라고 하는 중근을 가지면서 2차 항의 개수가 1인 경우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인 2차 방정식을 거꾸로 한번 해석해 본 거죠. 그러면 중근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기 위해서는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구나. 이게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구나. 는 0. 만약 2차의 개수가 a였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a만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런 완전 제곱식은 0의 형태로 나와 있는 것이 중근을 갖겠구나 라는 것으로 연결시켜서 알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곱셈 공식 공부할 때 완전 제곱식이 뒤에 가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x제곱 얘를 전개시키면 a에 x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p제곱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상수항과 여기에는 1차항의 개수 사이에서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얘를 2로 나눠놓고 그래서 마이너스 p 된 것을 제곱해서 상수항이 나오면 완전 제곱식이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어떤 의미의 상수항이 주어졌을 때나 아니면 어떤 의미의 1차항의 개수가 주어졌을 때에도 이것이 중근을 갖는다는 의미로서 접근할 때는 그 식이 무슨 제곱식이 돼야 된다?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여기다 적을게요.
여러분들 교재에 거기 2번 내용과 거기 참고 내용 이 얘기합니다. 참고에 나와 있는 건 다음 시간에 이제 완전 제곱식, 근의 공식 다음 시간인가요? 그거 공부할 때 다시 한 번 더 설명할 거니까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는 0이 중근을 갖는다라는 의미, 요런 조건이 등장을 하게 되면 얘가 무슨 제곱식이 돼야 된다?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라는 건 어떤 의미라고? 이때 나와 있는 1차항의 개수를 2로 나누고 그래서 2분의 p가 될 것이고 그것을 뭐해서? 제곱해서 q가 된다. 그러니까 q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등장한다? 옳지. 4분의 p 제곱이 돼야 되겠습니다. 또는 2분의 p 전체 제곱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거 적어 놓은 거예요. 완전 제곱식 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야 되는지. 이해됐니?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지금 현재 무작정 외우지 말고 다음 시간 근의 공식 이번 시간 이후에 배우게 될 근의 공식 이후에 선생님이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일단 참고로 적어 놓은 것이니까 아 이것도 언젠가 한번 만나게 되겠구나 라는 거 기억하고 중근을 갖기 위해서는 2차식이 뭐가 돼야 된다? 2차식은 0의 형태에서 그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 두도록 합니다.